1978년 남미 가이아나. 단 하루 만에 9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들 대부분이 스스로 독이 든 음료를 마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왜 마지막 순간까지 한 남자를 믿었던 걸까요? 오늘 이야기할 사건은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집단 비극 중 하나로 기록된 존스타운 사건입니다. 사건의 중심에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짐 존스, 미국의 사이비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처음부터 위험한 인물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짐 존스는 어린 시절부터 교회 활동에 적극적이었고, 가난한 사람들과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 일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특히 당시 미국 사회에서 심각했던 인종차별 문제에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는 흑인과 백인이 함께 예배해야 한다고 말했고, 모두가 평등하게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당시로서는 꽤 진보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를 위험한 사람이 아니라 사회를 바꾸려는 정의로운 목사처럼 바라봤습니다.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짐 존스는 자신의 단체를 인민사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신도들에게 말했습니다. 모두가 재산을 나누고 평등하게 살아야 한다. 가난한 사람들, 차별받던 사람들, 의지할 곳이 없던 사람들은 점점 그 공동체 안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한때는 정치인들까지 그를 존경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짐 존스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숨기고 있었던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모두 적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려 한다는 피해망상에도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인민사원은 위험한 방향으로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짐 존스는 신도들의 돈과 재산을 공동체에 바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평등이라는 말을 앞세워 신도들의 생활을 통제했습니다. 집회에서는 공산주의 사상과 혁명에 대한 이야기가 반복됐고, 신도들은 점점 짐 존스를 절대적인 존재처럼 믿게 됩니다. 비판하는 사람은 배신자로 취급됐고, 공동체 안에는 공포 분위기가 퍼졌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짐 존스는 신도들을 데리고 미국을 떠납니다. 그가 선택한 장소는 남미 가이아나의 깊은 정글이었습니다. 그곳에 만들어진 공동체가 바로 존스타운이었습니다. 존스는 이곳을 차별도 가난도 없는 낙원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모습은 전혀 달랐습니다. 신도들은 무더운 정글에서 하루 종일 노동을 해야 했고, 외부와의 연락도 거의 차단됐습니다. 짐 존스는 마을 밖은 위험하다고 말하며 사람들을 두려움 속에 가뒀습니다. 탈출을 막기 위해 무장 경비원들까지 세웠습니다. 신도들은 서로를 감시했고 조금이라도 불만을 보이면 즉시 보고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점점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공동체가 아니라 거대한 감옥이었다는 사실을. 1978년 11월, 존스타운에 갇힌 신도들의 가족들은 미국 정부에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미국 하원 의원 레오 라이언이 진상조사를 위해 가이아나를 방문합니다. 처음에 짐 존스 측은 모든 것이 평화로운 공동체인 것처럼 꾸몄습니다. 신도들은 행복한 척 행동했고, 조사단 앞에서 여기는 문제없다고 말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한 신도가 몰래 쪽지를 전달합니다. 우리를 여기서 데려가 주세요. 그 순간부터 존스타운의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신도들이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공동체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짐 존스와 간부들은 극도로 불안해했고, 조사단 역시 존스타운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레오 라이언 의원은 떠나고 싶어하는 신도들을 데리고 존스타운을 빠져나가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공항으로 이동한 뒤 무장한 신도들이 조사단을 습격합니다. 현장에서는 총격이 벌어졌고 레오 라이언 의원과 기자들을 포함한 여러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밤, 짐 존스는 모든 신도들을 한 곳에 모이게 합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적들에게 잡히느니 혁명적인 죽음을 선택해야 한다. 잠시 후
청산가리가 섞인 음료가 사람들에게 나눠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희생된 건 아이들이었습니다. 부모들은 울면서도 아이들에게 독이 든 음료를 먹였습니다. 그리고 곧 어른들도 하나둘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존스타운에서는 9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중에는 300명 가까운 아이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건 이후 현장에서는 끝없이 늘어선 시신들이 발견됐고, 존스타운은 역사상 최악의 집단 비극 중 하나로 기록됩니다. 짐 존스 역시 마지막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그날 기적처럼 살아남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일부 신도들은 혼란 속에서 정글로 도망쳤고, 몇몇은 우연히 집회에 참여하지 않아 목숨을 건졌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끝내 존스타운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현장에는 무장 경비원들이 있었고, 어린아이들에게까지 독극물이 투여됐습니다. 일부는 끝까지 짐 존스를 믿었고, 일부는 공포 속에서 강요당했으며, 또 다른 이들은 도망칠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은 Q04이라는 녹음 테이프에 남아 있습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 짐 존스의 연설, 그리고 점점 무너져가는 사람들의 목소리까지. 존스타운 사건은 단순한 집단 자살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심리적 통제와 공포, 그리고 맹목적인 믿음이 얼마나 위험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존스타운은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집단 비극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어쩌면 가장 무서운 건 그들이 처음부터 광신도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